이번에 감사하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더니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티켓 이벤트 진행할 수 있게 좀 협업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대전역에서 차로 이동하면 한 5분 언저리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전시 추천 겸 좋은 작가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목요일마다 목티 이벤트, 티켓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전시 티켓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까지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전시를 좀 먼저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대전 헤레디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신표현주의 예술가 마르쿠스 리페르치의 전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전시는 9월 1일에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2월 28일까지 보실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개요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자면, 리페르치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1941년 동독 출신이시기 때문에 70여 년간 지금 화업을 이어오신 거장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예술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태어나셨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동독에서 태어났지만 서독으로 망명해서 살아가야 했었던 분절된 국가의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술가의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디티람브라고 소개되는 게 있을 건데요. 이게 조금 낯설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과거에 태어날 때 처음에는 어머니 셀레메의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인 제우스가 자신의 허벅지에 다시 넣고 잉태한 이후 두 번 태어났다 라는 의미에서 온 어원이 디티람브이기 때문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추상미술, 구상미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추상과 구상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회화를 표방하고자 이 예술가는 디티람브라는 용어를 자신의 예술의 중심에 놓고 활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1941년생이란 얘기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계에 진입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1960년대는 잭슨 폴록이란 예술가가 미국에서 물감 뿌리면서 미국의 그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하는 미국 추상이 터져나오면서 추상의 새로운 시류가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고, 유럽에서도 앵포르멜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추상 실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독일의 예술가인 리페르치 역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 추상은 아니지만 추상과 구상의 경계선에 있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자라는 도전을 했던 거고요. 국가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 시기를 직접 겪으면서 디티람브라는 자신만의 개념을 설정하고 예술적인 장르의 경계도 융합되어 있고요. 우리는 많이 좀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남한 북한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역사로 보면 한 국가에 해당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정치적 상황 혹은 다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중적인 이미지를 독일은 지금 통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역사를 경험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회화로서 기록하고 표현하는, 다만 이 이야기를 과거의 신화의 이야기들을 근간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 익숙한 이런 그리스 고대 로마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고 표현해 나가는 작가만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자체가 2월 28일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을 많이 여유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 헤레디움이란 공간 자체도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헤레디움의 뜻을 좀 찾아봤더니 유산을 물려받은 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원래 이 공간이 1922년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공간이 기능을 다하게 되면서 2004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된 거고요. 이 공간을 지금은 헤레디움이란 이름으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전시와 더불어서 강연이나 음악과 연계된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여러분께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헤레디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공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더니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티켓 이벤트 진행할 수 있게 좀 협업을 해주셔가지고, 전시 기간 자체가 내년 봄 시즌까지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가을역에 가셔도 좋고 겨울에 들르셔도 좋고 이제 봄 직전에 한번 방문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대전역에서 차로 이동하면 한 5분 언저리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도보로 가셔도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시면 한 15분 정도면 방문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특히나 여러분 이번 이벤트, 이것도 목티
이벤트 참여해 주신다면 티켓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티켓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가보신다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미술관들 보시다 보면은 기능을 다한 공간이 업사이클링 되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죠. 저희 소개해드렸었던 테이트 모던도 화력발전소가 업사이클링 된 공간이고, 문화역 284가 구 서울 역사가 지금 미술공간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아라리오 뮤지엄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건축사무소였던 공간이 하나의 건축적인 문화유산이 되면서 지금은 또 미술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헤레디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대의 맥락 안에서 막연히 새로운 걸 무조건 보여준다기보다 요즘 워낙 변화가 빠른 시대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전승되고 유지된다는 의미가 또 워낙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여러분 가신다면 전시의 주인공인 독일의 거장 마르쿠스 리페르치와 더불어서 헤레디움이란 이 공간을 만나보시는 것 또한 정말 의미 있고 매력적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구독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목티 이벤트, 목요일에는 무료 티켓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라면 잊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미션 하듯이 방문해서 시청도 해주시고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